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뛰어든 출마자와 정당들이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관위 주관 토론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유공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80년 5월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을 남기려 했던 언론인들을 재조명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와 정당들은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풍금 사거리. 지게를 짊어진 후보자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또 다른 후보자는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며 출근길 유권자들에게 인사합니다. 6일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첫날부터 후보자들 간 치열한 얼굴 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한데 모아 세를 과시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듣는다 유세단의 출범을 알리고 공공항 이전 문제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가 힘을 모아 승리하고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한 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 지역에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은 후보를 낸 국민의힘도 주기한 후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을 위해 광주가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과 함께 광주 미래발전을 위해 일할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저는 윤석열 새로운 정부와 손잡고 오직 광주 시민만을 위해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당도 민주당 독점 정치를 마감하고 다당제 민주정치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고 온갖 비리와 부패가 끊이질 않는데도 민주당 정치는 아직까지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으로 과감한 정치 교체. 민주당에 이어 광주에서 가장 많은 후보를 낸 진보당 역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며 시민들의 한 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끝내고 광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정당 진보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6일 지방선거 투표날까지 13일 동안의 열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각 정당들의 뜨거운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들이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광주시장 후보들이 첫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 현장을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기정, 주기환, 장현주 새 후보들은 민주당 텃밭으로 일당 독점인 광주 정치 지형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지방선거의 후보도 제대로 못 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잘못인 양 비판만 한다고 지적했고 호남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자꾸 일당 독점이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렵더라도 후보를 내면서 민주당을 좀 공격하거나 비판하면 좋겠다. 주기환 후보는 말뚝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 정치 구도에서 이번에 후보 65명을 냈다며 민주당이 할 말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실 말씀이 아니고 야 그동안 지난 선거에는 한 명도 못 내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65명이나 냈어? 너희들 참 기특하구나. 장현주 후보는 거대 양당이 승자 독식 구도를 바꾸지 않는 게 문제의 근원이라며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왜 후보를 안 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가 듭니다. 아니요. 광주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는 강기정 후보는 5대 신경제지구와 5대 신활력지구 조성, 그리고 시민 공익가치 존중 확대 등을 통해서 새로운 광주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저는 5대 신경제지구를 만들겠다. 주기현 후보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광주건설과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유치, 그리고 여성 청년 친화도시 조성 등을 내세웠고 양질의 일자리 3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떠나는 광주 청년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장현주 후보는 친환경 무상교통과 청년 일자리 보장, 그리고 시민안전 119 설립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센터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일자리 보장센터를 설치하고 2023년부터 1,000명의 청년부터 고용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장소로 장현주 후보는 광주 녹색도시의 염원을 담아 광주 시민의 추억이 서린 무등산 전망대를, 강기정 후보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면서 서석대를, 그리고 주기현 후보는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꼽았습니다. 현 정부 견제론과 힘있는 여당 후보, 그리고 대한 정치 세력의 부활로 광주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3인 3색의 후보들은 이달 말까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유권자 표밭 속으로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출근길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전남 서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차 약화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출근길 무렵에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은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은 광주와 전남 내륙에 5mm 안팎이고요. 내일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 오늘도 계속되겠고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2년이 지났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제대로 치유되기 어렵다 보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참여했다 계엄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던 나일성 씨. 바늘로 손톱 밑을 찔리고 몽둥이로 구타당한 아픈 기억은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나 씨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42년째 이어지고 있어 진통제와 수면제 없인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이 약이 수면제인데 한 개 몸에 한 개치가 들어있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나를 새버리게 됩니다. 나 씨처럼 5월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두환이 숨진 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이광영 씨도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5.18 민중항쟁 때 부상을 입어 숨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자살률보다 5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시민군의 무기를 건넸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짓밟힌 이성전 씨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치료도 해야 하고 또 나같이 이런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우울증도 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이지만 2년 뒤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겐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저희들 마음은 좀 급하죠. 5.18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42년째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42년) 전 오늘도 광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이런 소식들이 신문과 방송에 실리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보도되지 못했지만 위험을 무릅쓰며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언론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광주 MBC 연속 기획보도 미완의 5월 수첩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6 사건, 12.12 사태가 발생한 1979년 이후 모든 언론기관은 계엄하에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1980년 5월 무렵 각 신문과 방송사들은 잇따라 양심선언을 하며 검열에 항의하는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부 기자들이 올라왔는데 지방에서도 한 4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5월 16일 날 오후 7시에. 내용은 비상계엄 철폐하라, 전두환이 물러가라, 또 언론 자유 보장하라. 5월 16일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검열 반대와 제작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검열을 받지 않겠다는 보이콧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기자협회 수뇌부들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붙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이 뭐 예전인데 고춧가루 고문도 하고 철석판 고문을 하는데 고문기술자 이근환이는 고문할 때 꼭 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지금도. 크고 작은 반발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도 검열관들하고 뭐 이런 것까지 삭제를 하느냐 말다툼을 많이 벌립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알이 날아드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취재 현장을 지켰습니다. 시민이 군인의 곤봉에 얻어맞고 계엄군이 거리를 가득 메운 사진 등은 그렇게 역사적 기록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군용 헬기가 와서 저희들한테 총을 겨냥하는 거예요. 광주 역사는 내가 기록했던 그 자부심, 그 마음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것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전남매일 기자들은 취재를 아무리 해도 신문에 싣지는 못하자 검열 없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인쇄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시도도 좌절되자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며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5.18이 끝난 후에도 어떻게든 참상을 알리려 한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월간 전매 6, 7월 합본호에는 반민족, 반민주라는 단어로 신군부의 만행을 표현한 편집 후기가 실렸습니다. 검열의 허점을 비집고 내보낼 수 있었던 원고였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봤어야 됐는데 아마 편집 후기에 이런 말이 써 있으리라고는 그 사람들도 생각을 못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의 사표를 3번을 썼었고 제 선배들 2분들도 사직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8호로 표지엔 5.18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피로 물든 붉은 무등산 그림을 실었지만 이는 월간지 폐간의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 언론이 기능을 못하자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의 투사회보 등 대안 언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5월만 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줄도 못 쓴 기자들이 전부 죄인 아닙니까? 그 5.18 영령들한테 사죄를 하고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언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언론은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까지 억압과 굴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의 입이 막히면서 민주주의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경찰 유가족과 시민군 간의 화해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당시 한평경찰서 소속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돌진하는 고속버스에 치여 숨진 경찰의 유가족과 시민군 운전자가 만났습니다. 80년 5월 20일 밤 노동청 앞에서는 도청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들에게 시민군이 몰던 버스가 돌진해 경찰관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70대 여성이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해마다 2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월에서 9월 사이 야외 활동이 많은 중장년과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유류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지역 동굴 3곳이 오는 26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광주 비행장이 있던 광주 서구 화정동에는 폭 4m, 길이 55m, 64m, 82m의 동굴 3곳이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은 지난 2020년 동굴 입구에 일제강점기 잔재 표시판을 세우고 관람로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이성 문제로 다투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4시 2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체육대회라는 이유로 수업 중인 학교에서 술을 곁들인 춤판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섬마을에서 생긴 일인데요. 주최 측은 섬 특성상 행사를 개최할 시기와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백주대낮 수업 중이어야 할 초등학교에 느닷없이 성인가요가 울려 퍼집니다. 운동장 한편에 설치된 부스에는 술병이 놓여 있고 학생들은 술판이 벌어진 테이블 사이를 오갑니다. 지난 17일 지역 체육대회가 열린 전남 여수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대회라지만 정작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은 없었고 정작 학생들은 해당 체육대회로 인해 오전만 진행하는 단축 수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업 중인 오전부터 시의원 후보와 도교육감 선거운동원까지 학교를 찾아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명함을 건넸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 깔아놓고 밴드 준비해놓고 후보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입구에서 막 인사 다니고 막 애들 보는 앞에서 술 먹고 춤추고 그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게. 대회 주최 측인 지역체육회는 섬마을 특성상 행사는 평일에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엔 관공서 직원 등 거주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우리가 여수를 출타를 많이 합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들은 이때 평일로 날을 잡아가지고 저희들 행사를 했거든요. 학교 측은 인프라가 부족한 섬 지역에서 코로나19 이후 간만에 열린 지역 행사에 협조하진 않을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지역 여건상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장소가 없어. 여수교육지원청은 섬마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회 협조와 단축 수업은 학교장의 재량이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라 섬마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면서도 수업을 방해받지 않을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여순 사건 피해 신고에 전남 동북권에서 1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전남 동북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순 사건 피해가 많았지만 교통이 불편해 신고가 어려운 지역을 돌며 피해 상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86건이 접수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20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지만 사건 발생 70년이 넘어 생존 피해자가 적고 유족들도 고령이어서 피해 신고 접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은행은 대한적십자사 10억 원 기부클럽에 광주 전남에서는 최초로 가입해 수상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6억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10년부터 누적 기부 금액이 11억 7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산간 벽지와 섬 등 취약 지역에 의료와 복지, 문화 서비스를 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행복버스는 교통과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민 1000여 명에게 의료와 법률 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100개 마을 방문을 목표로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약한 비구름대가 시속 20km의 속도로 지나면서 전남 서쪽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약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동안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 5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소나기도 지나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주의보 오늘도 계속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7도 보이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강진 1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 27도로 구름은 많이 끼겠지만 낮 동안의 더위도 여전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28도에서 29도 분포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